헌법방해인가? 그렇죠. 헌법재판소를 방해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참, 예. 야,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했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게 아니라 네. 어저께 저희는 이제 그 저기 뭡니까 원내대표 네. 그 박광원 원내대표의 네. 그 발언까지만 얘기를 네. 했는데 더 나가가지고 더 무리한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상민 탄핵의 결정적 일들을 한 3인방을 한번 먼저 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진선미 의원 나왔습니다. 진선미는 뭐였냐면은 민주당 탄핵 TF 단장이었어요. 그때. 그러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박홍근 의원은 그때 당시 당시에 원내대표였고. 원내대표로 탄핵 소추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자, 김승원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었어요. 판사 그러니까. 출신이죠. 네, 판사 맞습니다. 출신 초선 철험의 네. 소속.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정말로 이 탄핵, 네. 이상민 탄핵이라는 안을 실제로 발의하고 문서까지 만들어서 성공시킨 사람들이잖아요. 표결까지 끌고 가서 성공시킨 사람들 중에 하나잖아요. 탄핵안 발의까지만 성공했고 네. 사실은 완전 헛발질이죠. 구대빵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 아마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헛발질일 겁니다. 네. 저 사람들이 그 소수 의견이라도 좀 나와줬으면 맞아요. 조금이라도 소수 의견이 나왔으면 그 네. 소수 의견 가지고서 거 난리를 봐라 쳤겠죠. 우리가 틀린 건 아니잖아. 네. 소수 의견을 이렇게 했을 텐데 네. 그거를 말할 기회조차도 없어져 버렸어요. 네. 구대빵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죄송하다, 경솔했다, 미안하다, 사과한다가 아니라 해야죠. 사과해야죠. 그런 거 안 하고요. 진선미의 발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헌재 판결은 예.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지 않는 소위 각자 도생의 시대임을 증명한 것이다. 다시 한번 이상민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참 자진 사퇴하라. 네. 그다음에 박홍근 예. 의원은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네요. 썼습니다. 예. 헌법재판소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피 맺힌 절규를 제대로 듣기냐 한 것이냐. 헌재 그러니까 니들 잘못했다. 자기네가 이제 과정상의 문제에 논리성이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는 감정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누군가 피 맺힌 절규를 한다고 사람을 탄핵해야 됩니까? 장관을? 말이 안 되는 논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군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너 탄핵돼야 돼. 라는 기가 막힌 선동적인 진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승원 의원 얘기가 더 황당해요. 이 사람 진짜 황당합니다. 네. 김승원은 이제 판사 출신 네. 철험의 소속 민주당 법률위원장인데 뭐라고 했냐면요. 이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법 위반에 대해서 더 풍부한 자료와 근거를 갖고 탄핵 심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탄핵과 형사 절차를 별개로 규정해서 수사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재판부가 수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헌재가. 네. 그러니까 헌재가 수사 결과 없이 예. 그 내용을 갖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 탄핵안에 대해서 9대 0이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해서 혐의 없음이 이미 나왔어요. 그렇죠. 경찰에서 예. 수사에서 혐의 없음 나왔고요. 네. 그런데도 그 재판이 되면은 판사가 네. 그러니까 재판하면은 이 헌재도 역시나 민주당 측에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네. 변호사 출신 의원들 잔뜩 가가지고 네. 다 얘기했고 네. 그리고 정부는 정부 입장에서 또 정부 변호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정식 재판처럼 이루어졌어요. 네. 근데 그거로 부족하고 헌재가 궁금한 거 직접 수사해야 되는데 네. 그 수사권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요. 지금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우리나라는 정치 탄핵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형사 탄핵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 탄핵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이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네가 발의한 말도 안 되는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됐다고 해갖고 이 법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승원 의원은 제가 사실은 초선인데 네. 정말 황당한 법들, 황당한 발상을 많이 해요. 네. 그 여러분 저기 재작년에 그러니까 ABC 협회 없어지면서 네. 뭐 좀 미디어 바우처법이라고 아는 분들 들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이 뭐 법안이 나왔다가 김승원이 발의했다가 폐기된 법안인데요. 뭐냐면은 정부가 이제 정부 광고라는 걸 해서 신문에 주거든요. 예, 예. 연간 한 2조 원 정도 돼요. 네.
그 돈을 정부 광고에 쓰지 말고 네. 국민들한테 다 나눠줘라. 그럼 그게 한 뭐 2만 원, 3만 원씩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럼 국민들이 그 돈을 가지고 그게 바우처럼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신문에다가 그 구독료를 내라. 네. 그게 미디어의 그 제대로 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발의해가지고는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가 있고 언론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걸 냈다고 했는데 국회에서조차도 완전 외면받았던 법이에요. 그러니까 판사 평생 하시다가 세상 잘 모르고 네. 법이라는 거를 이제 법을 적용하는 입장에만 있다가 네. 국회 들어와서 법을 만들 수 있게 됐잖아요. 네. 그럼 만들면 법인 줄 알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헌재가 수사권 가져야 되는 식의 이런 발상을 그렇죠. 또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법이 또 발의하지 않을까 더 걱정이네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완벽하게 좀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되고 원래 민주당은 책임을 안 지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 국민이 어떤 형태로든 이 예. 책임을 진짜 지울 수 없는가 이런 지금 논의들이 여러 사람들이 좀 막 골머리를 지금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무책임한 짓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해서 무책임한 짓을 계속 저질러 버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뭐 지금 저렇게 하는 게 네. 다수당이라는 걸 믿고 하는 거겠죠. 뭐 그렇죠. 검수완박 할 때 발상 그대로 네. 뭐 다수당이니까 할 수 네.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답답하네 진짜. 답답합니다. 네, 왜냐하면 힘을 제어하지 못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린 난동꾼 같은 느낌이에요. 금쪽이들인가? 금쪽이들. 금쪽이들인가? 네. 정말 버릇 잘못 든 애들. 네. 네. 그러네요. 버릇 그렇죠. 잘못 든 애들이 힘만 세가지고. 네, 힘은 센데 진짜 버르장머리는 없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난동을 부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피해는 국민들이 받아요. 그렇죠. 네. 계속 그냥 막 치받고 막 그러니까. 진짜 상당한 진짜 스트레스 요인이. 민주당 금쪽이들이네요. 네, 민주당 정말 금쪽이네요. 금쪽이들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네, 혼도 내고. 그렇죠. 예. 가르칠 방법이 없네요. 참 어렵네요. 결국은 자기들끼리 징계도 안 해요. 그렇죠. 얘는 뭐 김남국이니 뭐 최강욱이니 징계한 걸 못 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또 징계가 나왔습니다. 참 한 회초리 잘 들어요. 네, 국힘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0개월. 예. 이게 상당히 이제 중징계가 나온 겁니다. 결국 내년 5월까지 이제 징계가 된다는 건데. 그러네요. 예. 선거 때까지 네. 저 양반은 그러면 홍준표 시장은 선거 때까지 네. 국민의힘 당원권이 네. 정지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이제 얘기를 그 사유가 뭐냐 했더니 예. 선출직 공직자가 네. 국민 정세에 동떨어진 행위를 하고 언행을 하고 또 민심에 맞서려는 태도를 보인 것은 당 이미지를 훼손하고 민심을 떠나게 하는 해당 행위다. 즉 당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광역단체장이 당 차원에서 징계를 받은 건 2015년 이후에 이제 8년 만이다. 이런 예. 얘기가 나와 있는데 참 이게 근데 좀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억울하다. 어쨌든 골프 치러 갔잖아요. 15일 날 이제 골프를 예. 친 건데 골프를 친 건데 주말에 예정되어 있었던 골프인데 그러니까 골프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괘씸죄가 걸리잖아요. 테니스는 괜찮은데 골프는 그래서 좀 바로 그 걸리잖아요. 얘기를 했어요. 홍 시장이 아니 뭐야 그럼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는 안 되냐? 예. 아니 뭐가 부적절한데 우리 예. 지금 지역에 수재가 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고 골프를 치러 갔는데 대구에는 그때 비도 안 왔대요. 그럼 예. 공직자는 주말도 없냐? 나는 근무 시간에 근무 다 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했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징계 결정은 네. 그 주말에 비 내리는데 골프 치러 간 게 문제가 아니라 네. 국민과 함께하고 공감해야 될 선출직 공직자가 네. 국민 정세에 동떨어진 행위와 언행을 했고 네. 민심에 맞서려는 태도를 보이는 게 네.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민심을 떠나게 하는 해당 행위를 했다. 네. 해당 행위다. 네. 딱 하니까 막 바로 사과했어요. 예. 바로 사과를 했는데 뭐 해서 그냥 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예. 홍준표 의원이 그때 이렇게 굉장히 격앙되게 기자들한테 음. 내가 뭐 그런 거 갖고 쫄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제가 느끼는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그때 정말 쫄았습니다. 쫄고 이거 내가 뭐가 하나 걸렸다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느끼는 이제 예, 홍준표 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쫄리면 더 이제 막 세게 나가는 이런 스타일인데 예. 정치적으로 노련한 분인데 저는 그때 저 양반이 지금 헛발질하고 있다 하는 느낌이 정말 강하게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아마도 안 했으면은 이 징계까지는 안 갔을 수 있다. 예, 저는 예. 그때 그런 식의 일종의 뻗대기 같은 것들은 안 하셨어야 된다고 보는데 바로 사과하고. 저는 뭐, 제 느낌에는 그분이 딱 골프를 치고 나서 그게 알려지니까 내가 잘못했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걸 느끼는 순간 쏘리라고 말했으면 되는데 뭐 어때 그게 뭐가 문제야라고 반대로 역정을 냈기 때문에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한번 해봤겠죠. 네. 그리고 저는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었으면은 네. 그냥 그럼 그렇지 하고 징계 안 받았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국힘이니까 왜냐면 바로 직전에 네. 김의겸 의원 뭐라고 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네. 온 국민을 그 저기 오송 뭡니까? 뭐 지하차도로. 오송 지하차도로 몰아넣는 일이다. 그런 예. 식. 그거야말로 이 지금 방금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시장 징계한 문안에 따르면 네. 그거야말로 국민들에게 그 부적절한 그런 해당 행위 아닌가요? 부적절한 발언,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네. 근데 이제 국힘이다 보니까 근데 보면은 국민의힘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징계가.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결국은 국회의원을 어떤 사람들로 바꿀 것이냐. 그래서 국정의 힘을 어떻게 실어줄 거냐가 어떻게 보면은 친윤 라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세력의 생각은 정말로 대통령을 좀 잘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예.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뭔 소리 나 다음번에 대선 나오는 거 내가 제일 중요한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희망 꿈들이 완전하게 지금 뒤엉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총선 1년 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어떻게 보면은 힘 대 힘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저는 반대로 홍준표 시장이 자기가 나중에 대선 나오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번 사태도 강하게 대응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끊임없이 지금 국민의힘의 무슨 당 대표 라인들을 엄청나게 지금 씹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행위 자체도 홍준표 의원의 정치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결국은 홍준표의 정치적 입장과 국민의힘 주류의 정치적 입장 이 두 입장이 부딪혀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결국에는 사실 김기현 대표가 대표될 때 홍준표 시장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상임 고문도 했고. 근데 딱 되자마자 엄청나게 씹었죠. 쉽죠. 그러니까 네. 상임 고문에서 해촉을 해버렸어요. 맞습니다. 상임 고문을 해촉을 하면서 뭐 현역 단체장하고 겸임할 수는 없다. 네. 당의 고문이 상임 네. 고문이. 그래서 해촉을 하면서 사실상 갈등이 심해졌었는데 그 갈등의 이탄이 이번에 내려진 징계 결정이다. 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분은 역시 홍준표는 홍준표다.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페이스북에다가 썼는데 야, 내가 지금 당원권이 정지됐지 발언권이 정지됐냐? 내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다. 네. 즉, 난 앞으로 끊임없이 말을 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게 그 자기 세력 챙기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징계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이제 그 젊은층하고 소통하는 채널이 있어요. 네. 그 청년의 꿈이라고 하는 이제 그 소통 채널이 있는데 네. 게시판 같은 건데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아마 청년들이 올렸겠죠. 이제 국민의힘에는 지지하고 싶은 정상적인 정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라고 하니까 이제 그 네. 게시글에 네. 홍준표 시장이 직접 댓글 단 거예요. 네.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뼈 있는 한마디를 했어요. 등에 자꾸 칼을 꽂는 저 배신자들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게시글이 또 올라왔어요. 네. 그 청년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떤 실망을 하는 청년들이겠죠. 네. 그랬더니 뭐 한두 번도 아닌데 뭘 그리 신경 씁니까? 그리고 또 국민의힘 더 이상 지지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시글이 왔는데 거기엔 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깨알같이 네. 제 발언권은 정지 안 됐습니다.
한두 번도 아닌데 뭘 그리 신경 씁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조한 거네요. 들어가서 일일이 이제 게시글 다 보고 있는 거네요. 네. 이 정도 댓글이면은 저거는 직접 단 거거든요. 그렇죠. 보좌진이나 누가 대신 아예 단계라고 대신할 할 수 수가 없죠. 없어요. 그러면은 저 시간에 징계 결정 징계 났는데 들어가서 온라인 소통 채널 들어가 가지고 네. 일일이 댓글 달아주고 있어요. 네. 초조한 거 맞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홍준표 시장은 투 트랙을 달리고 있는 거죠. 네. 자기 페이스북에는 이렇게 썼어요. 더 이상 이 문제로 감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네. 나는 아직도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시간이 있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 밑에 당을 욕하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의 시장의 지지자들이겠죠. 네. 쓰면은 이제 거긴 또- 걱정하지 마. 나는 이분 살아 있어. 네. 국민의힘 지지 안 해. 와, 나 상관없어. 이 워딩에서 느껴보면은 결국은 지금 뭐 많은 정치인들이 사실은 그러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보다는 내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제 그 머리가 큰 아주 유명한 정치인들은 결국 뭐 당을 위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 자기가 다음번 대선에서 뭐 할 거냐, 다음번 총선에서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만 관심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뭐 그렇게 되는 거고 저는 크게 봤을 때는 이런 이미지들 뭐 국힘이 그 심했냐 안 했냐 하는데 이 민주당하고 비교를 하면은요. 네. 어쨌든 국힘이 훨씬 더 기강은 서 있다고 생각돼요. 그렇죠. 민주당은 지금 뭐 정청래 최고위원도 있었고 네, 김남국도 있고 네. 김남국도 결국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징계 뭐 탈당해버렸죠. 못했잖아요. 예, 탈당해 버렸지. 그러니까 뭐 윤리적 잣대라고 하는 걸 제대로 네. 민주당은 대 가지고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수가 훨씬 더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있고 네, 그걸 가지고서 회초리를 들 때는 들고 맞습니다. 한다는 거 네. 그런 것들은 또 보시는 분들이 또 알게 모르게 다 인식을 하고 아이, 있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